안녕하세요. 현업 디자이너들의 색다른 크리에이티브와 남다른 어도비 활용법 시리즈의 진행을 맡은 어도비 강진호입니다. 오늘로써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쉐이크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쉐이크쉑 코리아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고 있는 황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죠? 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 브랜드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브랜드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크리에이티브 전개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도비의 기능을 활용해서 저의 부족한 실력이나마 한번 시연과 함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제 막 사용을 시작하게 된 초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그런 툴들이 굉장히 좀 소소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능만으로도 저의 그 워크라이프가 굉장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제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파이어플라이를 살짝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실크쉑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리미엄 버거를 메인으로 판매하는 파인 캐주얼 다이닝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파인 캐주얼 다이닝이라는 그런 워딩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아마 그러한 장르를 처음 개척한 게 바로 쉐이크쉑 브랜드일 거예요. 2001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파크 그 복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핫도그 카트를 이제 운영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줄지어서 열광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2004년에 그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 1호점을 오픈하게 된 것이 저희 쉐이크쉑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핫도그 카트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오, 그건 처음 잘 알았어요. 모르셨죠? 네. 네, 저도 사실 입사하고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2016년도에 강남 1호점을 오픈하면서 저희 브랜드가 정식으로 한국 고객들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26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곧 8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슬로건인 Stand for Something Good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랑 세상에 필요한 사려 깊은 가치라는 이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서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저희 브랜드의 방향성을 잘 대표해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그 명확한 브랜드의 색은 그동안 저희가 보여온 그런 비주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비주얼들이 굉장히 저희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에 런칭을 할 때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존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충분하게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브랜드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분명히 고객들이 갖고 있는 니즈라든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현지화를 한다거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고객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모습들을 충분하게 보여주면서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고 정착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저희가 펼쳐왔던 크리에이티브가 저희 브랜드의 본연의 가치를 잘 표현해주고 있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는 현지화라는 개념이 좀 약해졌잖아요. 워낙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강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SNS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런 것들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소비자들이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고객들이 이렇게 기다려 오셨던 그런 그쵸. 모습이다 보니까요. 이제 저희 실크쉑 코리아도 한국 고객과의 만남을 가진 지 8년 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있어서도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시연과 함께 저희가 앞으로 전개해 나가려는 크리에이티브 방향성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쉐이크쉑 코리아에서는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죠. 이렇게 클래식하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메뉴들도 있지만 시즌별로 기간 한정 특별한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저희 브랜드에서는 멕시칸 푸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쉐이크쉑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제품을 기간 한정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더욱 풍부한 경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어떻게 연결되고 탄생하게 되었는지, 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크리에이티브 장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한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제품을 통해서 단순히 그 멕시칸 맛이 가미된 버거를 선보이는 것보다도 저희 브랜드만의 색이 입혀진 만큼 뉴욕에서 즐기는 멕시칸 푸드 하면 연상될 것만 같은 그런 마치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스트릿 감성, 그리고 그 안에서 즐기는 멕시칸 바이브를 크리에이티브 방향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작업의 시작점은 바로 메인 타이틀, 키비주얼 등의 그런 시각적인 요소가 될 건데요. 아무래도 제품을 접하기 전에 고객들이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을 제일 먼저 접하고 첫 느낌을 좀 좌우하다 보니까 여러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노출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가장 처음 시작점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 그 메인 타이틀 멕시칸 스파이시의 그 타이틀 작업을 하는 거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좀 구도를 잡아놓고 이렇게 멕시칸 요소들도 이렇게 좀 가미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칸 스파이시의 그런 느낌을 가장 잘 살려주는 폰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멕시칸이라는 느낌은 좀 멕시칸에서 느껴지는 그런 루즈한 느낌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 옆에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멕시칸 요소들과 좀 어우러지게 좀 약간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폰트로 제가 작업을 해보았고요. 사실 그 메인 타이틀을 작업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이 맛이 느껴지는 거가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선보인 제품이 스파이시함이 가장 메인으로 강조가 되지만 약간의 스모키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으로 작업이 된 스파이시를 통해 가지고 그 두 가지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하였습니다. 좀 볼드하게 이제 스파이시한 느낌을 좀 살리면서도 이렇게 좀 텍스처를 통해 가지고 스모키한 느낌을 좀 살렸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된 메인 타이틀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사실 되게 솔리드한 화면의 백그라운드로 사용이 되면 이 그대로 가진 느낌을 가장 살려줄 수가 있지만 사실 배경에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베리에이션을 합니다. 이 메인 타이틀에 뒷배경에 좀 복잡한 요소들이 들어왔을 때 좀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 한 겹의 그 레이어를 좀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멕시칸 스파이시에 저희가 넣었던 그런 방향성과 동일하게 좀 날것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페인트 브러쉬에 이렇게 흩뿌려진 느낌을 이 뒤쪽 배경으로 좀 넣어보고자 합니다. 이럴 때 예전 같으면 좀 저희가 온라인으로 가가지고 요소들을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이렇게 좀 작업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 바로 스탁 이미지로 이제 연결이 돼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페인트 브러쉬로 이렇게 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약간 저는 좀 더 날것의 느낌을 좀 찾고 싶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아이를 선택을 하면 얘가 바로 일러스트 화면으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를 맨 뒤로 깔아주고 멕시칸하면 좀 이런 옐로 느낌이라든지 좀 그런 레드 컬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토끼야라든지. 아무래도 그런가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는 뭐 이런 브러쉬를 제가 직접 만든다든지 아니면 웹에 가서 이렇게 이 화면에서 좀 나가서 찾아서 다시 그렇죠. 불러들여와야 된다든지 했는데 이렇게 스탁으로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서칭한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임포트가 되다 보니까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좀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주 즐겨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완성이 되어서 사실 영상 같은 부분에도 저희가 브러쉬 스트로크가 들어가진 이미지를 좀 많이 썼었고 네네. 또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뒷배경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메인 타이틀 그대로를 좀 활용했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해서 잘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타이틀을 바탕으로 제품이 포함되어지는 키비주얼 작업을 하게 됩니다. 멕시칸 가게에서 방금 이렇게 서빙된 듯한 그런 사진을 좀 연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컨셉을 잡고 좀 참고할 만한 이제 레퍼런스를 찾는다든지 그렇게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멕시칸 가게에서 방금 이렇게 나와서 먹기 직전에 그런 연출을 좀 하고 싶었고 이런 키비주얼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구도라든지 좀 어떤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가장 좀 어려운 게 이제 내가 생각한 것과 촬영장에 갔을 때 이게 저희가 레퍼런스 이미지로만 이제 구도를 잡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간격 차이가 있을 때 좀 촬영도 많이 길어지고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좀 많이 어그러진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 그 포토샵에서 그 이미지 생성을 제가 활용을 하면서 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서 그거를 좀 어떻게 했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하신 거죠? 네, 포토샵에서 파이어플라이로 좀 이미지, 제가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를 전에는 이제 좀 참고 이미지로 조합을 해봤다면, 생성형 AI로 직접 내가 생각하는 네. 어떤 그 구상안을 실제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전달하면 훨씬 네. 의사소통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상상하는 거랑 일반 이제 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했을 때 상상하는 거에 간격 그쵸. 차이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촬영 전에 꽤 근접한, 제가 생각한 거와 꽤 근접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고, 촬영했을 때도 그 촬영하시는 그런 포토분들과 스타일리스트 분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원활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촬영장에 갔을 때도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네. 촬영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끝났어서 앞으로도 굉장히 좀 똑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베타 버전에 보면 이미 파이어플라이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간편하게 쓰고 있는데 저는 그 멕시칸의 스트릿 느낌을 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배경은 쨍한 빨간색 컬러와 노란색 컬러가 가미된 시멘트 벽을 좀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작업하고 계신 건 베타 버전이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타 버전을 설치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파이어플라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그냥 일반 포토샵 버전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선택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이미지를 채우거나 또는 영역을 넓혀서 이미지를 확장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생성형 AI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곧 베타 버전에 들어있으니까 정식 버전에도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롬프트를 직접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최대한 구체화해서 좀 쓸수록 좀 잘 나오죠? 네, 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넣었더니 좀 너무 생뚱맞은 이미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를 좀 이렇게 워딩화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이 친구도 잘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사 사진을 좀 원하기 때문에 포토를 선택해줬고요. 우선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떤 게 나올지 빨리 해보고 여기서 이제 유사한 이미지로 더 이렇게 찾는 것도 있고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를 갖고 있는데 색은 이 정도의 색감을 원하는데 맞닿아 있는 모서리가 저는 좀 안쪽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서 여기에서 안쪽 모서리 쪽 모서리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쉽게 생성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은 예를 보여주고 계신 게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 나가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제가 가장 좀 원하는 그 구도랑 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유사해서 여기서 이 아이의 유사한 이미지를 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색감이 좀 반대로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선택해서 이 아이를 기본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가까이 와져 있는 모습이어서 여기서 좀 더 화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잘라주고 이미지 채워주기는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넣더라도 이 아이는 제가 원하는 거가 많이 바로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생성형 확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프롬프트가 없어도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살짝 걸치고 선택하는 게 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도 역시 생성형 확장을 통해서 채워나가시는 거죠? 네. 제가 원하는 그 사이즈로 충분히 이렇게 배경이 그냥 클릭 2번으로만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 기능도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원하는 거친 느낌의 벽이 이제 완성이 돼서 여기에서 저는 벽에 맞닿아 있는 그런 아일랜드 타입의 그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 그런 약간 더 정제되지 않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타일 느낌의 테이블탑에 그런 바 테이블이 좀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편한 워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어로 썼다가 한글로 썼다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영어 표현이 필요할 때는 한글로 쓰고 간단한 표현일 때는 영어가 좀 더 편할 때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좀 문법이 안 맞더라도 이 아이가 잘 알아들으니까 편하게 내가 원하는 그런 단어들을 좀 조합해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뭐 영어뿐만 아니라 108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언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셔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할 때는 매번 다른 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잘 나왔을 때 탁 잡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잘 나왔을 때 그 아이로 또 이제 계속 디벨롭하는 것도 좀 좋더라고요. 좀 제가 원하는 게 아닌 질감의 아이들은 좀 없애고 얘는 약간 애매해서 남겨놓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위에 또 이제 저희 그 버거 제품이라든지 그 원재료라든지 이렇게 좀 보여져야 되는 아이들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좀 깨끗한 화이트 타일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스퀘어, 타일, 테이블탑, 바 테이블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포토샵 안에서 생성형 채우기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랑 비슷한 모양으로 선택 영역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한 프롬프트가 어도비 쪽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완성을 해서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다 클라우드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구도를 좀 잡는 게 저도 초반에는 어려웠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렇게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딱 아예 설명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선택하는 영역만으로도 제가 원하는 구도를 좀 좋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때는 그 구조 참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 참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소연님 데모 끝나고 제가 또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원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계속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원하는 영역에 이렇게
고 제너레이트 계속 눌러주면 이제 제법 제가 머릿속으로 좀 상상했었던 그런 세팅 값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버거가 연출이 되고 그 느낌이 어떨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위에 저희가 기존에 이제 뭐 촬영해놨던 그런 제품 사진을 좀 올려볼 텐데요. 근데 지금 딱 완성된 것처럼 보였을 텐데 이게 사실 생성형 AI라는 게 한 번에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뭐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반복해서 하는 작업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참 어쩔 때는 잘 나오다가도 어쩔 때는 안 나오다가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위에 제가 좀 연출하고 싶은 그런 제품들을 끌어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그 나오는 기본 버거들과 이제 그 프라이 제품 좀 메인 상품들을 네네. 이렇게 노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이들이 여기 연출됐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믹시칸 스트릿 느낌의 막 서빙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사는지, 그리고 이 배경 색깔에 저희 제품에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도 맛있게 보이는 구도인지 좀 네.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좀 잘 활용을 해보면 위에 타이틀이 들어가고 아래쪽에 이제 제품들이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구도를 이제 포토그래퍼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네.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거를 다 말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맞아요. 손으로 그리거나 뭐 저런 배경을 찾거나 합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셨을 텐데 이제 맞아요. 이렇게 생성형 AI를 써서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지금 베타 버전이잖아요. 네. 베타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내가 지금 커서를 올린 위치가 어느 레이어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미지 위에 커서를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특정 레이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호버링만 해도 저게 다 보여서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냥 작은 팁이었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레이어가 많이 있을 때 어떤 레이어지 하고 굉장히 좀 찾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좀 유용한 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뭐 벽의 질감을 따로 찾는다든지 테이블 형태를 좀 따로 찾아가지고 각각의 있는 조합으로 이제 포토분한테 전달을 하면 포토분이랑 또 이게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면서 이제 서로 결을 맞춰가는데, 사실 이제는 이런 이미지 한 장으로만으로도 제가 어떤 거를 의도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의도한 대로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또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샵 베타 버전에서는 이렇게 직접 파이어플라이 사이트로 가지 않고도 여기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프롬프트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옆에서 발표해 주시는 동안 제가 막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멕시코 분위기의 주방에 뭐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가 있는 모습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베타 버전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확장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네. 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게 포토샵 베타에 들어간 버전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포토샵 일반 버전에 있는 파이어플라이보다 훨씬 더 상위 버전이에요. 공개는 되진 않았지만 이미 베타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건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디테일을 올려줍니다. 해상도를 약간 더 올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버전에 만약에 이거 괜찮은데 내가 너무 크게 키워가지고 약간 좀 깨져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이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모 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구조 참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파이어플라이 웹사이트고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는 어두운 밤 하늘 위에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고 간판이 서 있고 그 간판에는 파인애플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똑같은 위치에 간판이 있고 똑같은 위치에 자동차가 있어요.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구조 참조를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참조 이미지라고 있는데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서 제가 바로 이 이미지를 업로드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파이어플라이가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특정 구도의 이미지라든지 특정 오브젝트가 항상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대충 뭐 손으로 그리시거나 아니면 그 사진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 사진을 활용하셔가지고 이것을 파이어플라이한테 바로 알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진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적용해서 얼마만큼 이 스타일을 많이 적용할 것인지 또는 얼마만큼 이 참조, 구조를 많이 참고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조라든지 구도라든지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출시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지금 또 제가 만든 거는 멕시코 분위기 주방 식탁에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 쉐이크쉑의 버거가 딱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면 오브젝트 참조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오브젝트 컴포짓이라는 기능이 생겨서 여기서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제가 웹사이트에서 몰래 훔쳐온 쉐이크쉑 버거 사진이 있어요. 얘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 놓을 건지 크기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좀 크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배경이 들어있는데 그 배경을 바로 여기서 없앨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햄버거가 여기 있는 모습을 만들고 싶다라고 확인하고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미지상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생성하기 누르면 이제 제가 올려놓은 이미지를 오브젝트 삼아서 그 오브젝트와 생성된 이미지가 잘 어우러지게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파이어플라이가 합성까지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쉐이크쉑 버거는 이미 제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변경해서 다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성하기 누르게 되면은 또 이제 제가 위치를 바꾼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을 쓰게 되면 구도 잡으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어느 한쪽에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든가 이 햄버거를 여기에 배치하고 싶다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3에서만 가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나는 지금 파이어플라이를 쓸 수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오브젝트가 안 보여 라고 하신 분들은 이게 사실 이 오브젝트 참조를 쓸 수 있는 그 서브스크립션 플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약간 좀 다른 플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 오브젝트 컴포짓이라고 하거든요. 오브젝트 참조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내일 가서 이 기능을 한번 써보고 싶네요. 사실 디자이너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하는 거를 빨리 좀 구현해보고 싶어서 좀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좀 많이 자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를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전에 그 멕시칸 느낌의 그런 버거도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실제로도 제가 사무실에서 시안을 작업할 때 그런 모드를 녹이고 싶으면 그 컨셉에 맞는 버거를 올려놓는 게 사실 더 이렇게 모드를 잡기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제품 촬영 전인데 그 어떤 느낌의 버거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좀 생성해가지고 시안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제품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게 영감을 많이 받겠다 하면서 서로가 좀 많이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역계 상관없이도 서로 많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죠. 네, 그렇게 작업한 시안을 갖고 꽤나 근접한 촬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이전에 작업을 하였던 그런 메인 타이틀과 함께 이러한 키 비주얼을 이제 작업을 하였습니다. 시안 작업을 했을 때 외적으로도 사실 저희가 이런 키 비주얼을 작업해 놓으면 이게 노출되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로 좀 베리에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도 대중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그 파이어플라이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확장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좀 이렇게 배경을 좀 많이 이렇게 확장을 해서 어떤 사이즈의 화면에서도 동일한 이미지가 좀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파이어플라이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 세이브를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사실 저 작업을 하려면은 예전에는 도장 툴로 막 복제하고 자연스럽게 합성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생성형 확장으로 네. 바로 한 번에 끝나니까 네.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과 그 배경 없애는 거 예. 그거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러한 그 제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거 외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소비자들께서 저희 브랜드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쉐이크쉑에서 멕시칸 바이브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기억을 고객의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떠올리고 이런 경쾌한 느낌의 그런 경험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제품들도 좀 선보였습니다. 요즘 여러 브랜드에서 이렇게 다양한 굿즈들을 선보이고 있고 좀 실무에서도 이러한 굿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멕시칸 스파이시 제품을 통해서 이러한 굿즈들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간략하게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에 회사에서도 굿즈 때문에 저희랑 촬영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그 촬영했었던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좀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굿즈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좀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좀 공부해야 되는지, 좀 엄청 대단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만 똑똑하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디자인을 하는 것과 좀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거, 제작 과정에 있어서 풀어내는 거는 좀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일러스트레이터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굿즈 디자인이 좀 될 수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제품을 어떻게 좀 이제 보여주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품 디자인을 이제 원하고 좀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지를 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면 바로 좀 렌더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좀 3D 렌더링 툴을 배워야 하는 건가? 좀 그런 두려움이 그 발걸음을 좀 머뭇거리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그 제품 디자이너들이 일러스트를 활용해가지고 좀 깨끗하고 예쁜 이미지를 좀 만드는 그런 렌더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렌더링을 구현한다든지 제작에 필요한 그런 3D 작업들은 제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디자인 시안 작업을 할 때는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포토샵으로도 사실 그 웹에서 이제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합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보기 좋은 그림이 이제 사람 마음도 유하게 만들고 디자인 채택률도 높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활용하면 굉장히 실제와도 유사하면서도 깨끗하고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일러스트 툴을 좀 많이 활용하고 제 주변에서도 좀 보면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렌더링 작업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기본 뭐 그라데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기본 이렇게 텀블러 컵을 좀 제작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굴려진 부분에 있어서의 명암을 좀 넣음으로써 디테일을 좀 살려볼게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이미 다들 알고 있고 굉장히 간단한 툴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사소하지만 세심한 연출을 한다면 좀 더 실제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좀 구현해낼 수 있고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머릿속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만 구현해도 좀 다들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는 좀 더 실제에 가까운 그림까지 가야지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의도할 수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작업하실 때 디테일을 최대한 많이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멕시칸에 사용했던 그런 비비드한 컬러감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컬러를 텀블러에 적용을 하고자 하고 이랬을 때 뭐 멀티플라이어라든지 이러면 기본 바디를 해놓고서는
이런 텀블러의 색도 좀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레이어로 조합하면서 이런저런 컬러를 많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 블렌딩 모드 쓰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색상 등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으니까 포토샵, 굳이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일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 놓고 저희의 로고가 여기에 좀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로고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면에 로고를 놓고 어느 사이즈로 할지, 어디에 위치를 할지 뭐 이런 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그 텀블러의 디자인을 제법 실제에 가깝게 일러스트로만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해서 사실 일러스트가 좀 벡터 툴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간단한 효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3D의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품 디자인할 때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점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러스트의 이런저런 다양한 기본 기능들을 좀 많이 써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현해 보신다면 좀 제품 디자인에서도 충분히 실무에서 무리 없이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간단하게 목업 작업하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그 작업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좀 다르게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역시 일러스트레이터고요. 이 사진은 그냥 스탁포토에서 받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벡터로 만든 로고거든요. 이제 이 로고를 이 사진 위에 목업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면 용기들이 다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둥그렇게 감싸줄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 오브젝트와 이 사진과 로고를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목업, 만들기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위에다 앉혀줍니다. 크기를 좀 조정을 해볼까요? 조절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이미지를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고요. 재밌는 거는 다른 용기에도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뚜껑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 바닥.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목업 작업하시는 분들 이제 뭐 보여주신 것처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목업 기능, 아직은 베타긴 하지만 이 기능을 써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생성형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생성형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타코를 보고 계신데 이 타코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프롬프트로 만든 거거든요. 프롬프트로 만든 타코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냥 멕시칸 타코라고 써 있고요. 이것을 생성형 AI, 즉 파이어플라이를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제가 한 가지 옵션을 주긴 했는데 약간 아이소메트릭하게 보이게끔 이것을 만들고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것은 아이콘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벡터 오브젝트도 프롬프트를 써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설정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세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프롬프트는 멕시칸 타코로 되어 있고 어떤 걸 만들 것인지, 어떤 장면을 만들 것인지, 어떤 물체를 만들 것인지, 아이콘을 만들 것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이소메트릭을 선택해 놨기 때문에 그 형태로 지금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도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오브젝트나 장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경험한 국내 회사들에서의 경험을 좀 살펴보고 또 주변 디자이너들 친구들을 보면 정말 일러스트, 포토샵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작업했는지에 따라서 제작 과정에서 그런 시행착오 여부를 가르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시는 제가 한 렌더링과 실제 제작한 제작물들이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구현을 하시는 분도 그만큼 제가 의도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을 가능하고 실제 이 제품도 굉장히 한두 번
또 아니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한 번의 샘플링으로만 최종품으로 이렇게 좀 제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게 저는 그 사전 작업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굿즈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관련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똑똑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전 준비가 철저했던 만큼 그런 수정 단계라든지 실제 프로덕션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엄청 단축된 거네요. 네네. 사실 이제는 다 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사실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앞부분이 좀 탄탄하면 그 뒷부분은 그만큼 좀 속도감이 붙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제품이 준비되면 바로 이 제품은 이제 어떻게 연출할 거야? 약간 이런 질문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연출에 대한 질문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이제 매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건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질문이 확장되게 됩니다. 통틀어서 이렇게 공간 연출에 대한 부분 역시도 사실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일러스트 포토샵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MD장에서 이제 이 제품을 어떻게 연출할 건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여줄 때도 이렇게 MD장을 이제 그려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제품을 연출하고 싶은지 좀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로는 이렇게 좀 아이데이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더 심심한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선인장이라든지 그런 멕시칸의 느낌을 나는 요소를 조금 더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MD장을 완성하였고 이것이 매장에서 이제 제공이 됐을 때도 매장에서 어떻게 진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의 역할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실제와 유사하게 연출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 윈도우 랩핑까지도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활용해서 이렇게 치안을 작업하였고 실제 저희 매장에 가시면 거의 유사하게 작업이 된 저희 매장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쉐이크쉑의 황소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을 모시고 웨비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연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좀 두서없이 진행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 네네. 이제 여러 분야에서 좀 다양한 그 상품들이 이제 디자인이 됐다 그쵸.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망설여지거나 아니면 이제 현업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실무단에서 어떤 거가 좀 많이 활용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굉장히 뭐 대단한 그런 다양한 툴을 이제 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디자이너라면 사실 일러스트 포토샵은 그냥 저희가 이제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저희에게 그런 가장 기본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만 굉장히 잘 익히고 그 기본에 충실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실무에서도 무리 없이 풍성한 크리에이티브 작업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사소한 기능이라도 한 번씩 다 좀 트라이 해보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어플라이를 제가 좀 서툴게나마 오늘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좀 이런 AI 기능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그쵸. 그런 AI 기능들이 좀 디자인의 업무를 위협할 것이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운 부분도 있었었고 사실 또 현업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해 볼 엄두가 나진 네네. 않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하지만 좀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현업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 이제 이런 AI 기능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누구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실 제일 좀 잘 아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AI 기능을 통해서는 어떻게 좀 시연을 해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사실 현업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AI로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라는 네. 얘기도 좀 많이 듣고 같이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요즘은 그런 툴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도 같이 써보면서 같이
같이 그런 스텝을 맞춰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피하지만 마시고 지금은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신 디자이너 분들도 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나의 디자인을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속도감을 나고 좀 더 나은 퀄리티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소중한 작업에 더 공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즐겁게 좀 접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소소하게나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 툴만 잘 익혀도 굿즈 디자인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 부분 참 좋았었는데, 되게 이런 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3D, 이거 모델링도 어렵고, 렌더링 잘 모르겠고, 라이팅 어떻게 주는 건지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본 툴만 잘 활용하셔도 지금 보신 것처럼 훌륭한 굿즈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해 주셨던 게 인공지능, 생성형 AI였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AI가 과연 이제 디자이너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 아니냐, 나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늘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AI가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그만큼 생성형 AI를 써서 효율도 높이고 속도도 빠르게 하고 다양한 버전을 시도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생성형 AI를 써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을 많이 지금 소연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